서재 문을 열자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증거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 협의 이혼하고 합의금 1억 주고 조용히 사라져. 2, 횡령죄로 고소당하고 감옥 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강남에 5층짜리 빌딩 하나를 남겨줬습니다.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죠. 외동딸 하나 있습니다. 지금 45인데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사위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초반엔 정말 그랬어요. 명절 때마다 고급 선물을 들고 왔고 제게 늘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면서 허리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손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강남에 있는 명문 중학교에 다니고 성적도 상위권이었어요.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딸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위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더니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이번엔 특별히 1등급 한우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또 돈 썼네 싶었지만 효자 같은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손녀 민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지 보고 싶었지. 딸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붙일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쉬어.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딸의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왠지 피곤해 보였는데 명절 준비하느라 그렇겠지 생각했죠. 점심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사위가 술 한잔 하시라며 잔을 따라줬고 저는 기분 좋게 받았어요. 사위가 효자네. 우리 수진이가 복 받았어. 사위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위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팀장 승진 경쟁이 치열해서 말이죠. 그래도 우리 사위는 능력 있으니까 곧 될 거야. 저는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오후 4시쯤 딸네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들어갈게요. 민지 학원 가야 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민지가 가방을 챙기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잘 가라.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바닥에 뭔가 보였어요. 분홍색 가방이었습니다. 민지가 놓고 간 학원 가방이었죠. 아이고, 이거 안 가져갔네. 저는 가방을 들고 민지 방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공책 한 권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정리 좀 해줘야겠네. 가방을 열어 공책들을 꺼내는데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표지에 민지의 일기장이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무심코 펼쳤다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기장이 펼쳐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워들고 무심코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9월 15일, 오늘도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늦게 차렸다고 아빠가 화를 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나는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8월 28일, 아빠가 또 엄마를 때렸다. 뭐라고? 저는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10시쯤이었다. 아빠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다며 술을 마시고 왔다. 엄마한테 왜 집이 이 모양이냐고 소리쳤다.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엄마 뺨을 때렸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방문 틈으로 몰래 봤다.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다. 엄마가 나중에 내 방에 와서 괜찮아, 민지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하지만 엄마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착해 보이던 사위가 효자인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딸을 때렸다고요? 더 읽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오늘은 아빠가 엄마한테 돈 이야기로 싸웠다. 아빠가 당신 엄마 통장에서 돈 좀 더 빼오라고 했다. 엄마가 그건 안 되라고 하자 아빠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 엄마 돈 많잖아. 이게 뭐가 문제냐? 엄마는 울면서 이미 너무 많이 가져갔어라고 했다.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6월 3일, 아빠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요즘 아빠가 매일 화를 낸다.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집에 오면 엄마한테 화풀이 한다. 어제는 엄마가 만든 저녁이 맛없다고 밥상을 엎었다. 국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엄마가 무릎 꿇고 닦았다. 나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민지의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바래. 나도 참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 나는 이 집이 무섭다. 밤만 되면 아빠가 언제 소리 지를까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 할머니 집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거기서는 무서운 소리가 안 들린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1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내 딸이 맞고 살았다는 게, 내 손녀가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몰랐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딸의 피곤한 얼굴, 힘없는 웃음,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게 다 신호였구나.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2024년 9월 20일, 내일 할머니 집에 간다.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할머니는 나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엄마처럼 슬픈 얼굴을 하지 않는다. 할머니는 강하다. 나도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 거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먼저 민지를 만나야 해. 내일 민지가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내일 모든 걸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저녁 6시 민지가 왔습니다. 학원 끝나고 온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민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가방 두고 갔죠? 죄송해요. 괜찮아. 민지야,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저는 민지를 식탁에 앉히고 음식을 데웠습니다. 미역국에 밥, 반찬 몇 가지를 차려줬어요. 민지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는 민지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읽었던 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민지는 거실에 가 있어. 할머니가 할게.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민지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할까? 민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네,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어제 내 가방 정리하다가 그때였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기장 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바닥에 떨어져서 무심코 봤는데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아니야, 민지야. 미안한 건 할머니야.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목 놓아 우는 민지를 안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참았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한참을 울고 나서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다 말해도 돼요? 그래, 민지야. 다 말해. 민지가 휴지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만 다른 사람이에요. 손을 꽉 쥐며 계속 말했어요. 밖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요. 언제부터였니? 기억나는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그때 아빠가 승진을 못했대요. 그날 밤에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큰 소리만 질렀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밥상을 엎기도 하고 민지야.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가 엄마 뺨을 때렸는데 소리가 너무 컸어요. 딱 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솟아 올랐지만 참았어요. 엄마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어요. 엄마는 뭐라고 했니? 다음 날 아침에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민지야, 어젯밤 일은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할머니, 저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아빠 소리 지르는 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학교 가서도 집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지야, 많이 힘들었구나. 특히 아빠가 승진 안 됐을 때요. 작년에도 팀장 승진 탈락했을 때 정말 심했어요. 그날 밤에 엄마를 밀쳐서 엄마가 벽에 부딪혔어요. 다음 날 엄마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민지가 더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할머니 돈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꾸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싫다고 하면 더 때렸어요. 뭐라고? 엄마가 이건 안 되라고 하면 아빠가 당신 엄마 돈 많잖아. 조금 가져오는 게 뭐가 문제냐? 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울면서도 결국 돈을 가져다 줬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맞으면서까지 그걸.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 알아요. 알아, 민지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무서워요. 저는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반드시 지켜줄게. 이제 참지 않아도 돼. 민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지를 안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민지 거기 있어? 응, 있어. 이따 데리러 갈게요. 수진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집으로 와. 내 혼자. 네. 할 얘기가 있어. 민지는 내가 학교 보낼게. 전화를 끊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응. 이제 숨기면 안 돼. 엄마가 혼날까봐. 할머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민지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게. 그날 밤 민지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자는 민지의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모든 걸 확인해야 합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민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민지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너무 혼내지 마세요. 걱정 마. 할머니가 잘 얘기할게. 문을 닫고 시계를 봤습니다. 딸이 오기까지 1시간 남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민지의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3년치 거래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빨간 펜으로 인출 내역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간 게 보였습니다. 5년이면 1억 8천만 원. 이게 정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을 열자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들어와. 수진이가 현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거실에 앉아.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테이블 위 일기장을 밀었어요. 이거 봤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민지가 어제 다 얘기했어. 15년 동안 맞고 살았다며?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왜 말 안 했어?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으면 될 줄 알았어. 애 아빠니까 좋을 때도 있으니까. 좋을 때? 딸을 때리는 놈한테 무슨 좋을 때가 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이혼하면 민지가 상처받을까봐. 민지는 이미 상처받았어. 일기장 읽어봤어?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통장 거래 내역을 수진이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내 통장에서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빼갔다며? 수진이가 서류를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그건 1억 8천, 1억 8천만 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처음엔 정말 몰랐어. 3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뭐, 이미 너무 많이 가져갔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협박했어.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당신 엄마 돈 많잖아. 이게 뭐가 문제냐? 말하면 너도 공범이야. 그렇게 말했어. 나는 무서웠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진이 팔을 잡아 소파에 앉혔어요. 수진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는 돈이 아까워서 화난 게 아니야. 내가 맞고 사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엄마, 넌 참아도 되지만 민지는 안 돼. 그 애는 아직 어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되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할게. 엄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무슨 말이야?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그 사람 감옥 보낼 거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증거 있잖아. 민지 일기장, 너 병원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이거면 충분해. 근데, 걱정 마. 엄마한테 좋은 변호사 친구 있어. 30년 지기야.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 믿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어요. 어머님, 저 박진우입니다. 어제 민지가 거기서 잤다던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응, 잤어. 제가 데리러 가도 될까요? 아니, 민지는 학교 갔어. 그리고 사위. 목소리를 차갑게 바꿨습니다. 다음 추석 때 우리 집에 와. 온 가족이 같이. 네.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뭐 할 건데? 일단 평소처럼 지내. 아무 티 내지 말고. 그리고 엄마가 준비할게. 조용히.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고마워. 딸을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이나 혼자 견뎠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창밖을 보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복수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큰 로펌이었어요. 이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변호사 김철수는 제 30년 직이었습니다. 남편이 빌딩 매매할 때부터 도와준 사람이에요. 철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민지 일기장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딸의 병원 기록.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내 사위야. 15년 동안 딸을 때렸어. 그리고 내 돈도 훔쳐갔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의 횡령까지. 그 사람 감옥 보낼 수 있어? 가능합니다. 특히 횡령 부분이 명확하네요. 5년 동안 1억 8천. 이건 확실한 범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사위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 제가 사설 탐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위의 뒷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혼입니까? 형사처벌입니까? 둘 다야. 둘 다요? 응. 딸 이혼시키고 그 사람 감옥 보낼 거야.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다려라, 박진우. 내가 한 짓을 다 받게 해줄게. 하늘을 보니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사설탐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사장님, 큰일입니다. 당장 사무실로 오십시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직접 오세요. 1시간 후,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사위 박진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 변호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 사장님, 박진우는 회사 돈도 빼돌렸습니다. 뭐라고? 팀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회사에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3년 전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리베이트를 챙겼어요. 총액 약 5천만 원. 회사에서는 왜 가만히 있어? 증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의심만 했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사설탐정이 확보했습니다. 가짜 거래처 대표가 박진우 대학 동기예요. 통화 기록도 있고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사장님, 이거면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량도 최소 3년은 나옵니다. 좋아.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철수야, 계획을 세워야겠어. 어떤 계획 말씀이십니까? 추석 때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부를 거야. 그때 모든 걸 끝낼 거야.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동료 변호사 한 명 더 데려가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딸 병원 기록도 더 확보해줘. 이미 확보했습니다. 5건의 폭행 기록이 있습니다. 갈비뼈 금, 손목 타박상, 안면 타박상.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까지.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따님이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고통받게 해주셔야죠. 알아. 그래서 이러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야? 추석 때 박진우 데리고 와. 온 가족이. 엄마, 정말 그날 할 거야? 응.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알았어,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민지가 계속 그 환경에서 자라는 거야.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추석까지 2달. 그동안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딸에게는 평소처럼 지내라고 당부했어요. 박진우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민지는 일주일에 2~3번 제 집에 왔습니다. 학원 끝나고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할머니, 요즘 집에 가기 싫어요. 조금만 참아, 민지야. 곧 다 끝날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 믿어. 민지를 안아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반드시 구해줄게. 김 변호사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진우의 회사 동료들 증언도 확보했어요. 박 과장이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박진우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명확했어요. 이사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추석날 제가 동료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 서재에서 기다려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추석에 그 사람 데리고 와. 알았어, 엄마. 근데, 그날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했어. 수진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화내면 어떡해? 화내도 소용없어. 변호사 2명이 있을 거야. 그리고 증거도 완벽해. 알았어. 수진이를 보내고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창밖을 보니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진우, 내가 한 짓을 다 받을 시간이야.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민지야.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추석 당일 오전 10시 김 변호사와 동료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서류 준비했습니다. 서재에서 기다려줘. 식사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2 변호사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 서류를 쌓아 놓았어요. 민지 일기장, 통장 거래 내역, 병원 기록, 회사 횡령 증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진우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이번에도 한우 준비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박진우 뒤로 수진이와 민지가 보였어요.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이었고 민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응, 덕분에.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진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편안해 보였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말이죠. 그래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그래, 그렇지.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려다가 제가 막았어요. 수진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엄마, 괜찮아. 혼자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점심을 차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진우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한잔 하시죠. 그래.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민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박진우가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왜 안 먹어? 할머니가 차려주신 건데. 배불러요. 배불러? 방금 시작했잖아.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괜찮아. 민지는 아침 많이 먹었어. 네, 어머님. 식사가 끝났습니다.
박진우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올해도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사위. 네, 어머님.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서재에서 얘기 좀 하자. 박진우의 얼굴에 잠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서재에서요? 응.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가면 알아. 저는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박진우가 뒤따라왔어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우가 멈춰 섰습니다. 변호사 2명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문을 닫고 박진우 앞에 섰습니다. 앉아.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앉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우가 당황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네. 이제부터 반말할게. 격식 차릴 필요 없으니까.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박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박진우 씨,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이 서류들 보시죠. 첫 번째 서류, 민지의 일기장 사본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내 딸이 쓴 일기장이야. 1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다 적혀 있어. 두 번째 서류, 수진이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갈비뼈 금, 손목 타박상, 안면 타박상, 5건의 폭행 기록이야. 박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 오해?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세 번째 서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내 통장에서 1억 8천만 원 빼간 것도 오해야?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짜 거래처 통한 리베이트, 총 5천만 원 횡령. 박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거 다 있어. 가짜 거래처 대표가 내 대학 동기지. 통화 기록도 있고. 박진우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요? 하나. 수진이랑 협의 이혼하고 합의금 1억 주고 조용히 사라져.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감옥 가. 30초 안에 선택해. 김 변호사가 이혼 동의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박진우가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래, 정말이야. 저는 그래도 뭐, 효자인 척 했다고, 착한 사위인 척 했다고. 박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집안 형편 어려워서 돈 좀 빌린 게 죄입니까? 빌렸어? 훔쳤지. 그리고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부부싸움이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부싸움? 내가 내 딸을 때린 게 부부싸움이야? 박진우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 가정사입니다. 어머님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내 딸이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는데도 박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회사 횡령건은 이미 증거 확보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고소는 진행됩니다. 뭐라고요? 선택하세요. 협의 이혼이냐, 감옥이냐.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 내가 한 짓을 밝히는 게 협박이야? 저는 박진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우, 넌 15년 동안 내 딸을 괴롭혔어. 내 손녀를 무섭게 만들었고 내 돈까지 훔쳤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어머님, 서명해. 아니면 감옥 가든가. 박진우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 동의서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명된 서류를 받아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나가. 네, 나가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박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나가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박진우가 돌아봤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약속 안 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넌 감옥 가야 해. 박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잖습니까? 그래. 근데 횡령은 별개야.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월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 갈 겁니다. 회사 횡령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이런, 박진우가 소리를 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와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현관으로 걸어가며 수진이를 봤습니다. 당신, 이게 다 당신 계획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거야. 15년 동안 나를 때렸잖아. 우리 딸 무섭게 만들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박진우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변호사들이 뒤에 서 있었으니까요. 나가.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순간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다 끝났어, 민지야. 이제 괜찮아. 수진이도 다가와 함께 안겼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변호사들이 나가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걸로 끝일까? 박진우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예상대로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박진우입니다. 무슨 일이야?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늦었어. 어머님, 내가 말했잖아. 넌 감옥 가야 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회사 측에서 박진우 고소했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그래? 네. 그리고 저희도 가정폭력과 재산 횡령으로 고소장 냈습니다. 수고했어, 철수야. 이제 경찰 조사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수진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엄마 다녀올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괜찮아. 이제 안 무서워. 수진이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어땠어? 박진우가 다 자백했어. 횡령도 폭행도. 그래. 응. 경찰이 증거 보여주니까 부인 못하더라. 특히 회사 횡령 건은 명확해서.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지? 응. 이제 끝이야.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수진이, 민지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피고석에 박진우가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는 배우자에 대한 상습 폭행, 재산 횡령, 회사 자금 횡령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수진아. 법정을 나오는데 박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자초한 거야. 후회해.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할머니, 고마워요. 민지가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박진우가 호송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TV를 껐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생각 안 할 거야. 그래, 그게 좋아.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 엄마가 항상 있을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민지는 제 집 작은 방에서 잠들었고 수진이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1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진우는 감옥에 갔고 딸과 손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내가 잘한 거겠지?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을 지킨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 달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민지는 완전히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박진우와 살던 집은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 방 어때? 수진이가 짐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좋아. 넓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민지 방도 예쁘게 꾸며줘야지. 민지 방은 제일 큰 방으로 정했습니다. 창문이 크고 책상을 놓기 좋았어요. 할머니, 이 방 너무 좋아요. 민지가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방이야. 네,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사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먹을까? 내가 저녁 할게. 아니야, 엄마. 내가 할게. 수진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요즘 수진이는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늘 긴장하지 않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즘 많이 웃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엔 엄마가 거의 안 웃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주 웃어요. 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도 많이 밝아졌어. 저요? 응.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평화로워요. 무서운 소리가 안 들려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해.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엄마, 맛있다? 민지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먹어, 민지야. 할머니도 드세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주말 계획.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수진이가 설거지하고 제가 닦고 민지가 정리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좋다. 민지가 방으로 뛰어갔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우리를 구해줘서.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정말 혼자서는 못 벗어났을 거야. 15년 동안 참았는데 엄마 아니었으면. 그만해, 수진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나 요즘 꿈 꿔. 무슨 꿈? 자유로운 꿈.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 꿈. 그게 현실이 됐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빌딩 관리 일 도울게. 그리고 나중에 민지 대학 보내고 싶어. 그래. 같이 하자.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제 빌딩 관리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관리, 월세 정리, 건물 점검. 엄마, 이 일 재미있어. 그래. 응. 뭔가 내가 일을 한다는 게 좋아. 예전엔 집에만 있었는데. 수진이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어요. 민지도 학교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도 많아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 모범학생 상이요. 민지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민지 대단한데? 엄마도 기뻐했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준대요. 그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수진이가 민지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었어요. 엄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지가 숙제를 하고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민지야. 저녁 먹었니? 네, 학원에서 먹었어요. 민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 제 일기장 봐서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안하긴. 내 일기장이 할머니한테 용기를 줬어. 용기요? 응. 내가 쓴 일기를 보고 할머니가 결심했어. 너희를 꼭 지켜주겠다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민지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중요해.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민지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지 나왔어.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한 날? 우리가 함께 산 지 6개월 됐어. 수진이가 케이크를 식탁에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자, 다 같이 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창밖을 보니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봄이 왔어요. 민지가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저는 민지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아. 우리 셋이 함께니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세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그날 밤 민지와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거겠지. 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게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명문고에 합격해서 수진이와 함께 기뻐했어요. 수진이는 제 빌딩 관리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건물 투자까지 함께 의논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새 모녀가 함께 사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민지의 일기장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15년의 고통이 계속됐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박진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가 나와서 어떻게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어제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아빠가 나중에 찾아오면 어떡해요? 저는 민지를 안심시켰어요. 접근 금지 명령 받았어. 못 와. 정말요? 응. 그리고 혹시 온다 해도 할머니가 있잖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강해요. 강하게 살아야지. 우리 민지 지키려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